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농담 아닙니다. 고객이 늘어날수록 물건을 팔면 팔수록 회사가 망해가는 미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적자투성이 회사의 몸값이 무려 7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다는 겁니다. 네,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찬양하는 오픈 AI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혁명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사기극에 속고 있는 걸까요? 월 25만 원짜리 구독료를 받으면서도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기괴한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1경원짜리 도박판. 오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AI 버블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AI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이날은 그냥 평범한 수요일이었거든요. 개발자들은 여느 때처럼 코드를 짜도 있었고 커피숍에선 아메리카노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픈AI라는 회사가 챗GPT라는 걸 세상에 내놓았는데 솔직히 처음엔 아무도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한 챗봇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43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연애 상담을 받고 코딩 오류를 잡고 아이들한테 동화를 써주기 시작한 거예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 100만 모으는데 2개월 반이 걸렸고 넷플릭스는 3년 반이 걸렸거든요. 챗GPT는 단 5일이었습니다. 2달 뒤에는 사용자가 1억 명을 넘겼는데요. 이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로 기록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억 명 달성하는데 2년 반, 페이스북은 4년 반이 걸렸는데 챗GPT는 60일 만에 해낸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콘밸리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구글 본사는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챗GPT의 핵심 기술인 트랜스포머를 만든 게 바로 구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논문에 구글 엔지니어들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정작 이걸로 대박을 친 건 오픈 AI였던 거죠. 구글 경영진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먼저 개발했는데 왜 우리 애들은 구글 AI 대신 챗GPT를 쓰냐는 거예요. 문제는 구글이 너무 신중했다는 겁니다. AI가 이상한 말을 뱉어내면 어떡하지?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출시를 미뤄왔던 건데요. 오픈 AI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이었죠. 기술 업계에서는 먼저 시장에 나온 놈이 이기거든요. 구글이 고민하는 사이에 오픈 AI가 시장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걸 지켜보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오픈 AI에 13조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4조 원을 더 쏟아부을 준비를 했어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구글은 급하게 받으라는 AI를 내놓았는데 첫 시연에서 오답을 내버리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이라는 AI 회사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투자 광풍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중반쯤 되니까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을 하는데 발표 자료에 AI라는 단어만 넣으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매출이 없어도 상관없었고 제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팀 몇 명이랑 기획서 한 장만 있으면 수백억 원이 모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실제로 강아지 산책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산책 경로를 머신러닝으로 최적화한다고 했더니 700억 원 투자를 받았습니다. 데모 영상 보여줄까요? 하니까 닥치고 돈이나 받으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어요. AI 칫솔, AI 요리 추천기, AI 연애 코치 같은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심지어 다른 AI가 쓴 글을 요약해주는 AI를 만들겠다며 400억 원을 투자받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GPU 품귀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GPU가 뭐냐면 그래픽카드의 핵심 부품인데 AI를 학습시키려면 이게 수백 개씩 필요하거든요. 이 조그만 칩이 갑자기 금보다 석유보다 귀해진 겁니다.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전 세계 상위권으로 치솟았어요. 젠슨 황이라는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컨퍼런스에 가죽 재킷 입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록스타 보듯이 환호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BTS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최신 GPU 하나 빌리는데 시간당 4,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싸 보이죠? 근데 스타트업이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려면 GPU가 수백 개 필요합니다. 500개짜리 클러스터를 빌린다고 치면 시간당 200만 원이에요. 하루면 4,8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5억 원입니다. 그냥 컴퓨터 빌리는 데만 15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업들은 GPU를 마치 좀비 사태 대비하듯이 사재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속도보다 주문이 훨씬 많았거든요. 대기 시간이 1년까지 늘어났고 심지어 암시장까지 생겼어요. 진짜로 GPU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2024년이 되니까 세상 모든 게 AI를 달고 나왔어요. 토스트기가 AI로 빵을 10% 더 효율적으로 굽는다고 광고하고 일정 관리 앱은 AI가 회의 시간을 추천해준다고 하고요. 마트 무인 계산대는 그냥 카메라인데 머신러닝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수표가 날아다니고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얼마나 드는 거야? 2025년 1월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프로 구독 서비스가 돈을 잃고 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픈 AI의 프로 구독료가 월 2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결제하는 고객 한 명당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고객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 겁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고객이 많아지면 돈을 버는 건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더 황당한 건 가격을 정한 방식이었어요. 오픈 AI가 처음 유료 서비스를 출시할 때 시장 조사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27,000원이랑 55,000원 두 가지 가격을 테스트해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덜 불평하는 쪽을 골랐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700조 원인 회사가 핵심 상품 가격을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감으로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가격을 직원 투표로 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재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픈 AI의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5조 원 정도였는데 손실이 7조 원이었어요.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거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1경 원에 달한다고 해요. 경이 뭔지 아시죠? 조 위의 단위입니다. 이 중에 7천조 원은 순수하게 AI 인프라에 들어가요. GPU 사고, 데이터 센터 짓고, 냉각 시설 만들고, 전기 설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이는 거죠. 나머지 2천조 원은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세계 4대 빅테크 기업만 해도 2025년 한 해에 47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에요. 1년에 470조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를 정당화하려면 AI 산업이 2030년까지 연간 2,700조 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AI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조 원 정도입니다. 10배를 더 벌어야 겨우 본전인 거예요. 오픈 AI 내부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분석팀에서 2025년 매출 전망을 27조 원으로 잡았는데요. 경영진은 2029년까지 135조 원을 찍어야 한다고 했대요. 이게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필요한 성장 경로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도하려면 2029년까지 현금을 155조 원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흑자가 나냐고 물었더니요. 2029년쯤, 아니 2030년이나 2031년일 수도 있다고 했대요. 만약 매출 목표를 못 채우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돈을 더 모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받냐고 물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낙관적인 연기금 어딘가에서 받겠다고 했대요. 이게 700조 원짜리 회사의 사업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투자자들이 AI 스타트업에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 원인데요. 이 중 대부분이 단 10개 회사에 집중됐습니다. 이 10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다 합치면 1,300조 원이 넘어요. 모두가 이 회사들이 다음 구글이 될 거라고 베팅한 거죠. 근데 실패 사례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환각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환각이 뭐냐면 AI가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요.
존재하지 않는 연구 논문을 인용하고 실제로 없었던 판례를 근거로 들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통계를 제시하는 거죠. 구글 AI는 피자에 치즈가 안 붙으면 풀을 바르라고 조언했어요. 레딧에 올라온 농담을 진지하게 학습한 거였죠. 그 다음엔 소송이 터졌습니다. 아티스트, 작가, 음악가, 기자들이 전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너네 AI 학습시킬 때 내 저작물 썼지? 대답은 뭐였을까요? 응, 썼어.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고소했고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고소했습니다. 작가들은 닥치는 대로 소송을 걸었고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AI 회사들 변명이 걸작이었는데요. 우리는 훔친 게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에서 학습한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체를 허락 없이 긁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게 합법이라고 우긴 거죠. 2024년 중반쯤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흥분과 열광이 거치고 뭔가 찜찜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새벽 3시에 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처럼요. 이거 대체 언제 터지는 거야? 이게 버블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손실은 미쳤고 기업 가치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 버블은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거품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때는 매출 제로에 탁구대만 17개 있는 스타트업들이 상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AI 버블은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버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진짜 돈이요. 심심하면 나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로 수백조 원을 벌고 구글은 광고로 수백조 원을 벌고요. 메타는 여러분 사촌이 이미 보낸 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수백조 원을 법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는 건 수익이 나서가 아니에요. 투자 안 하면 뒤처질까봐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만약 AI가 다음 아이폰이 되면, 다음 구글이 되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요. 그때 느리게 움직인 회사는 블랙베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블랙베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빅테크를 무제한 칩을 들고 앉은 포커 플레이어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적절한 비유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접으면 구글이 이기고, 구글이 접으면 아마존이 이기고, 아마존이 접으면 메타가 이깁니다.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아무도 접지 않아요. 다들 판돈만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다들 계속 돈을 쏟아붓는데 버블이 대체 어떻게 터지냐는 거예요. 짧게 답하면 현실이 강제로 모두를 깨울 때 터집니다. 역사적으로 그 순간은 3가지 형태로 왔어요. 돈줄이 갑자기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꺼진 건 웹사이트가 쓸모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현금 수도꼭지가 잠겨서였죠.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비싸지고 투자금이 증발했습니다. 하룻밤 새에 수천 개 기업이 사라졌어요. 만약 금리가 또 오르고 빅테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AI 버블도 즉시 끝납니다. 또 하나는 크고 창피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모든 버블에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모두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한 번의 스펙타클한 실패요. 닷컴에는 실적 참사가 있었고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고 암호화폐에는 FTX가 있었습니다. AI 버전은 거대 연구소가 막대한 손실을 공개하거나 출시가 완전히 망하거나 소송이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테라루나 사태처럼 하루아침에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빅테크는 여전히 돈을 쓰고 있고 아직 실적 발표에서 대참사는 없었고 FTX급 스캔들도 아직 안 터졌어요. 현실에 금이 가고 있긴 한데 신뢰가 깨질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버블은 부풀어 있어요. 네, 숫자는 미쳤고요. 근데 이건 과대 광고 때문에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인들 중 하나가 드디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 터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블은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는 폭발의 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여오는 순간에 있는 겁니다. 비명 직전에 숨 들이마시기, 끊어지기 직전의 긴장, 시즌 피날레 직전의 에피소드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주식에 몰빵한 분들, AI 테마주에 올인한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미국에서 버블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무사할 수 없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한국 시장이 같이 흔들렸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아요.
근데 기술이 좋다고 해서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이 나쁜 기술이어서 버블이 터진 게 아니었잖아요.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터진 거죠. 지금 AI도 마찬가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것뿐입니다.